국내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계 브랜드가 일본계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10년을 맞아 양국 간 자동차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는데요. 지난해 미국계 자동차 브랜드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46,000대를 판매해 21,000대를 판매한 일본계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계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량은 지난 2019년 8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데요. 반면 미국계 브랜드 판매량은 한미 FTA에 따른 2016년 승용차 관세 철폐의 영향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2017년부터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전체 수출 대수 236만 7천 대 중 한국 수출은 6만 7천 대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동차 수출국 9위의 중요 시장으로 부상했죠. 한미 FTA가 발효되기 직전인 2011년의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동차 수출 대상국 중 12위로 일본은 13위를 차지했었는데요. 반면 지난해에는 한국이 9위, 일본은 22위로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계 브랜드의 미국 시장 점유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현대기아의 미국 시장 판매 비중은 8.5%로 역대 기록인 2011년의 8.9%에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까지는 9.4%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GM의 대미 수출도 2011년 1만 8천 대에서 지난해 23만 3천 대로 13배 확대되었고 32.9%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과거 미국은 한국 자동차 시장이 일본 시장과 마찬가지로 폐쇄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 내 미국차 판매 증가에 대해 긍정평가하는 등 인식이 대폭 개선되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국에 대한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강화 뒤 소재 부품 분야에서 일본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핵심 소재 3종인 고순도 불화수소,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의존도 또한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27일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대 규제 품목 중에서도 포토레지스트 수입액은 약 3억 5,854만 달러로 이 중 일본에서 들려온 몫이 3억 425만 달러로 84.9%를 차지했죠.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92.9%,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6.8%에서 추가로 더 낮아졌습니다. 불화수소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수출 규제 전인 42.9%에서 2019년 7월부터 9.0%로 뚝 떨어졌는데요. 그 뒤 올해 5월엔 14.0%로 다시 높아졌지만 수출 규제 뒤 40%대에서 9%대로 낮아진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는 큰 하락세를 보입니다. 폴리이미드 품목의 사정은 달라 같은 기간 대일 의존도가 93.0%, 92.4%, 94.2%로 거의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죠.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총괄관은 수출 규제 2년 동안 큰 문제는 없었고 품목별 공급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전반적인 대일 의존도는 줄어드는 상황이며 국내 업체의 생산시설 증설과 외국 자본 유치, 수입처 다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며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듀폰사가 지난해 한국에 투자해 포토레지스트 생산에 나섰습니다. 일본으로 한정돼 있던 포토레지스트의 수입처에 벨기에를 추가하는 등 수입처의 변화 성과도 있었죠. 산업부 소재부품 종합정보망 통계를 보면 올해 5월까지 한국의 소재부품 누적 수입액 813억 7천만 달러 중 일본 제품은 118억 7천백만 달러로 14.6%를 차지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15.7%보다 하락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인 일본의 조처에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모두가 합심해서 대응한 대표 사례라며 평가했는데요. 협소한 시장과 높은 기술력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소부장 분야에서 여러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의 황철주 회장도 소재부품 수요처인 대기업과 공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화한 계기였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황 회장은 일본의 조처는 한국의 협력관계 강화라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소부장의 중요성을 인지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핵심 품목의 의존도는 아직 절대적으로 높아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윤 과장은 일본의 규제가 더 강화될지 알 수 없고 여기에 국제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소 부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한데요. 공급망 안정화, 연구개발 투자 지원과 더불어 개발된 기술을 제품 양산화로 이어가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보물이 다시 돌아온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으로 유출됐다가 돌아온 구한말 고종의 공식 도장인 국세내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된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광복 직후 일본에서 환수한 국세재고지보와 국세칙명지보, 국세대원수보와 2019년 미국 교포가 기증한 국세대군주보를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28일 전했는데요. 국세는 국권을 나타내는 실무용 도장으로 행정문서와 외교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했죠. 왕실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 어보와는 다르지만 기존의 보물로 지정된 국세로는 국세황제지보 등 4점이 있습니다. 국세재고지보, 국세칙명지보, 국세대원수보는 모두 대한제국 시기에 왕실 인장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보장 전흥길 등이 제작했는데요. 황제 명령을 알리고 관리를 임명할 때 쓰려고 제작한 도장입니다. 하지만 일제는 한국 국권을 침탈하고 6개월 남짓 지난 1911년 3월 일본 왕실을 관리하는 국내청에 국세세점을 넘겼습니다. 이후 미군정이 1946년 8월 15일 국내청에서 환수했고 총무처를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되었죠. 재고지보의 재고는 제왕이 내리는 명령으로 이 국세는 대한제국 시기에만 사용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는데요. 이는 조선왕실 어부와 여러 면에서 구별되는데 어부는 손잡이 동물이 거북이지만 재고지보는 손잡이가 용의 모습입니다. 또 용 모양 손잡이에 받침대를 마련했고 인장을 찍는 면인 보면의 크기가 조선시대 왕과 왕비 인장보다 사방 2cm 정도 큰데요. 서체도 구첩전에서 소전인 획이 가늘고 서풍이 단정한 서체로 변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재고지보와 칙명지보, 대원수보에 관한 정보가 대뢰이궤 등 문헌에 나타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발행한 문서에 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국가의 혼란스러웠던 운명과 순환을 알려주는 역사적 상징물로 희소성이 있다고 강조했죠. 다음 대군주보는 1882년 7월 1일에 제작되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입니다. 손잡이는 은색 거북이고 도장 서체는 구첩전으로 고위관원 위임장과 사령장, 대군주명으로 반포한 법령 문서 등에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대한제국 이전에 제작된 국세의 형태, 재질, 서체, 제작 방식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죠. 문화재청은 역사적 상징성과 조형성을 인정받아 국세내점에 대해 예고 기간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